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총론 파트 들어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감정평가 파트를 조금 내용을 들렸는데요. 저거는 이제 3, 4월 달 과정이 9주 파트예요. 그래서 9주 정도니까 나중에 감정평가는 좀 뒤에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이제 오늘 프린트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요. 이쪽 파트는 이렇게 문제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부동산학의 의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하라는 것만 하시는데, 4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정의가 중요했죠.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원리는 이론이고 기술은 실무다.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41페이지 가시면 학문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첫 스타트인데, 총론 파트는, 총론은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정의는 거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안 나오거나 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학을 정의한다.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학문을 그냥 순수하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응용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하고요.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규범하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단순 순수과학이라고 했어요. 넘기시면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했어요. 종합응용.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에 넘기시면 추상적이에요. 모든 것이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에서 나왔죠. 나왔고 그럼 순수과학이 맞아요? 응용과학이 맞아요? 응용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규범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오늘 프린트의 1번이 맞나 보세요. 프린트 1번이 맞나 틀리나? 프린트 1번 갑니다.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학은 토지 건물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학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했어요. 제가 응용과학이라고 했어요. 응용과학이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분산식은 그냥 개별적, 법이면 법, 경제적으로 이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중점식은 특정 측면인데, 넘기시면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별표 치시면 종합식이라는 접근이 있어요. 무슨 식이 있다? 종합식. 종합식의 별표가 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아까 단순 수과학이었어요. 종합응용과학이었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에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킨 것은 종합식 접근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기타 접근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3, 4월 달에 제가 요거는 이제 5, 6월 달에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한 파트거든요. 특히 기타 접근에는 의사결정에만 좀 체크해 보세요. 의사결정은 기억,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은 가장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윤에 극대화시킨다고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그냥 흘려버리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동산의 연구의 대상은 제가 활동과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활동은 누가 주체였어요? 인간이 주체죠. 그죠? 인간이 주체여서 사적인 민감함이 아니라 공적, 제3섹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기 46페이지 가시면은 창고란에 그 부동산업에 대한 그 박스에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있죠. 요거 별표를 하나 쳐놓으셨죠, 그죠?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대분류는 부동산업인데 중분류는 임공서에서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이고 소분류는 임대업, 공급업이 또 임대, 개발, 공급업,
서비스업은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있지만 관리는 기타가 빠졌죠. 그다음에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다.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감정평가. 근데 여기는 금융업이나 컨설팅업 같은 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게 있고 사적인데 사적이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현상은 어떻죠? 현상은 부동산이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일어나는 법칙성으로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인간이 활동으로부터 생기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투기를 하면 지가가 또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질로 토지가 부정성 때문에 또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지가고 현상 나타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연구 분야는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3, 4월 달에 이제 하려고 제가 안 했는데 48페이지 가시면은 이것도 그냥 참고를 하셔서 자, 부동산의 연구 분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실무적과 이론 쪽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알고 실무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 쪽 분야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박스에 부동산에게 기초 분야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초 분야 같은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그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법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요. 그럼 실무에 뛰어드는데 우리가 결정 지원 분야와 결정 분야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은 자, 부동산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전문 분야, 지원 분야가 있으면 결정을 해요. 부동산 의사결정 분야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자, 지원해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공부했지만은 분양대행사 맡길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컨설팅,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평가사가 있죠. 근데 지원을 받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따보세요. 투개금. 투자,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투자 개발은 투자한다, 개발한다, 금융은 결정 분야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원 분야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왔었는데 참고만 하세요. 요즘은 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이념에 효율성이 체크가 돼 있죠.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는 거고 넘겨보세요.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그 형평성은 그 분배를 잘하자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자, 요거는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어디로 가냐면 문제로 가셔서 페이지로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 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2페이지 가시면 대표예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대표예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만 가면 되는데 자, 일반적인 이념이에요. 우리가 가져가는 일반적인 이념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이고요. 효율성을 얘기해서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가 부동산은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적 부분에 강조돼요. 사적 부분. 그래서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형평성이죠. 형평성 있게 하자. 그래서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거는 공적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공적 부분. 그래서 이거는 공공 부분에 강조돼요.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효율성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기 예제 문제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서 한정할 때는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죠. 요 문제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고집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이쪽 파트는 거의 안 나와. 시험 문제.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51페이지로 가시면 51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부동산학의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일반 원칙, 지켜야 될 일반 원칙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제목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능률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경제성, 공정성으로서 능안경공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능안경공. 자, 아까 부동산 활동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능률성이 가장 중요하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금매나 이런 것들은 좀 비싸게 나와요, 좀 싸게 나와. 그죠? 그럼 주어진 여건에서 빨리빨리 하자는 건 능률성인데, 거래사고가 터지는 게 안전성이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관계인데, 능률성이 가장 중요하고, 자, 이걸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 자, 우리가 소유활동 할 때는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용도로 이용돼야 되죠. 상가로 이용해야 되니까 소유활동 할 때는 체유효용의 원칙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거래활동 할 때는 거래질서를 지켜야 돼요. 거래질서를 확립하자. 그럼 이런 것들은 안정성에 들어가나요? 능률성에 들어가나요? 능률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안정성은 거래사고의 만절기하고,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고, 공정은 특정 주체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찍어줄게. 51페이지 가시면 능률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슨 성이라고 했지? 그럼 소유활동은 아까 채용의 원칙, 거래활동은 거래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건 안정성에 들어가요? 능률성에 들어가요? 능률성에 들어가고, 밑에 안정성은 거래사고의 안정성을 강하게 가서 복합개념으로 법경기로 가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능률성과 안정성은 서로 견제관계죠. 그래서 보시고, 경제성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전반적인 것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공정성은 부동산 사적이 아니라 공정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건 이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뒤에 파트의 문제를 제가 찾았어.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교재로 가시면은 아예 기출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나아요. 교재 1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3번 문제 있어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틀린 게 5번. 일반 원칙에서 소유 활동의 채용 원칙을 지도 올렸다는 건 안정성이었어요? 능률성이었어요? 능률성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아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들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넘기셔서 54페이지로 아예 가세요. 54페이지로 가시면은, 54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게 있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오른쪽에 부동산의 개념의 별표가 3가지 쳐 있죠?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찾았습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제가 기출문제를 풀겠는데,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유력해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따보세요. 법경기.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까놓고 얘기할게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와. 요즘은 강사가 찍어줘야 돼. 자, 여기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기출됐던 거 위주로 간 다음에 우리 프린트를 다 풀어볼 텐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복합 개념의 논리예요.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의 개념은,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이 부동산입니다.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잡아요. 자, 그래서 법경기라는 3가지로 잡습니다. 법률, 경제, 기술적.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념, 기술적인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술적은 눈에 보이니까 유형이에요. 형태가 있고 물리적인 것으로 보고요. 근데 법과 경제는 무형입니다. 형태는 없고, 자, 우리 생각이나 견해에 따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아쉬운 게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기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공간도 눈에 안 보여요? 공간이 보여요? 보이죠? 그 다음에 토지는 하나의 자연이고 환경이기도 하고 토지도 위치이기도 해요. 이 4가지는 경제적에 들어갑니까? 기술적에 들어갑니까? 기술적에 들어가죠. 근데 경제적은 돈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고 또 사놓게 되면요. 자본 증식이 됩니다. 토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는 건 자산에 또 들어가죠. 자, 토지는 제가 생산 요소이기만 했어요? 소비재이기도 했어요?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을 때 토지가 안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생산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용하면 소비재이기도 한다는 거죠. 내답하면 상품이기도 하죠. 자, 이건 제가 1, 2월 달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 5단계는 다 경제적에 들어갔어요. 뭐에 들어간다? 경제적.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그 편법으로 가냐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갑니다. 시옷. 자산 들어가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고요. 야매가 또 예외가 있는데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4가지는 시옷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기술적과 경제적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협의 부동산과 강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본다면, 자, 협의는 민법까지만 나왔다 그랬죠. 민법. 그래서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 얘기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민법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민법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의라는 것은 민법은 물론이고, 자,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만이 아니라 의제 중부동산까지 합치는데, 자, 의제 중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까지만 얘기하는데, 자, 의제 중부동산은 제가 개별법에 나왔다 그랬죠. 개별법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중부동산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동산하고 부동산은 둘 다 내 거라는 거는 남한테 공시를 해요. 그래서 공시하는 건 똑같지만은 공시 방법이 다릅니다. 동산은 점유로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서 하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비정착물이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입니다. 자동차는. 그러다 보니까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등록증이 나오죠. 그럼 자동차도 중부동산이라고 그냥 나왔어요? 개별법이 나왔어요? 개별법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갑니까? 광의에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지만 의제 중부동산은 협의 들어가요? 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만 들어가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웃라인을 잡아볼게요. 자, 5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협의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협의부동산은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민법이죠. 그죠? 민법상만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따라서 부동산 위의 물건은 동산이다. 넘겨볼게요. 그럼 우리가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57페이지에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광의는 협의만 들어갑니까? 중부동산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의부동산에다가 중부동산을 합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부동산은 원래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돼 있죠. 원래 특정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도 공장재단, 강업재단도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나와 있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선박등기법, 자동차는 등 특정 동산 저당법이라고 돼 있죠.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죠.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 어업권 수사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부동산으로 따진다는 거죠. 중개 이상의 범위도 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제가 감정평가할 때 자동차도 거래사례비법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등기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입니까? 중부동산입니까? 중부동산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경제적은 어떤 게 있어요? 경제적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죠. 자, 토지는 생산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둘 다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여기에 기술적인 게 빠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자체가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시면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까 따라보세요. 법경기. 3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6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0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의 차이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복합 개념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경기로 갖다 3가지로 가져서 우리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유무형의 측면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개념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복합부동산은 개인이 빠져서 복합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봐요. 토지와 건물을.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것을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물과 토지는 별도 등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독립된 거래 개체이지만 거래 활동할 때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합부동산은 활동적인 측면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걸로 구성되어 있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5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5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법제도적의 니은본에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쳐 있죠, 그죠? 이게 나오는데, 자,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정착물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정착물이라는 것은 원래 동산이었지만 토지에 부착이 돼야 돼요. 부착돼서 이동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라는 말을 써요. 계속적이고 항구적이고 그 다음에 영구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에서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거든요. 토지 정착물. 그럼 토지 정착물은 동산이면서 토지에 부착돼서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거래가 되면서 거래 시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 있고요. 토지와 다른 부동산인 독립된 게 될 수 있어요. 자, 다른 부동산은 우리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따르세요.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은 독립성이 있어서 따로 보는 거죠.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일부라는 것은 담장이나 축대는 토지의 일부로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담장 축대라든지 우리가 작은 어떻습니까? 작은 도랑,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토지의 독립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제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필기를 해드리면 자, 다음 중 독립된 것이 아닌 거 나왔거든요. 그럼 아까 국어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일부죠. 독립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독립된 거는, 자, 얘기해 보세요. 건물은 아까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랍니까? 독립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기출문제 위주로 가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걸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보존 등기된 임목도 독립물로 봐요. 독립된 걸로.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명인 방법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죠? 명백히 인식해서 표찰에 누구 거라는 걸 명인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명인 방법. 그래서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도 이것도 그냥입니까? 독립돼 있습니까? 독립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갑돌이가 일돌이 땅에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건원에 의해서 재배 중인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건원에 의하여, 건원이든 아니든 마찬가지 괜찮습니다. 건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재배되고 있으니까 하나에 정착돼 있죠. 그죠? 독립물로. 정착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국어는 독립된 거였어요? 종속이었어요? 종속이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놓으셨냐. 책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들어보시면은요. 이거는 민법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민법이고, 자, 우리가 영미법상에서는 부동산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정착물.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은 읽다 보면 픽처라고 나옵니다. 픽처. 고정된 물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영미법상이에요. 영국과 미국 법상. 그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 픽처라는 것은 우리가 벽에 철근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 피스돼 버리니까 원래 자재인데 고정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건축 설비. 그래서 보통 이 영미법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토지 정착물도 얘기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건물의 정착물 얘기해요. 건물 정착물. 그래서 건축 설비 같은 건데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부착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착 방법. 여러분이 저기 뒤에 있는 저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손상을 안 주죠. 근데 벽난로를 부시면 손상을 주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벽시계나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제거할 수는 있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벽시계는 뛴다고 해서 효용이나 기능상의 손상을 안 주거든요. 그럼 요건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형광등은 뛰게 되면 강의를 못 하죠. 그 효용이나 기능에 손상을 줬으면 이거는 부동산의 정착물로 보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은 이따 제가 다 해드릴게요. 놔두시고 칠판에 나와 있는 거 하신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착 방법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관계예요. 관계라는 것은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주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를 해요. 근데 임차자가 와서 뛰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임차자 정착물은 자, 요거는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 동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는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그 프린트에 보겠지만, 나무라든지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산딸기 달에는 경작을 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지금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기면 그냥 통째로 넘겨버려서 정착물로 간주해서 중개 대상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경작수확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작수확물은 수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벼, 보리,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수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분리되니까 이건 동산으로 본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체크해 볼게요. 갑니다. 자, 55페이지 갑니다. 55페이지 가시면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착물은 건물이나 수목, 교량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일시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교량이나 돌담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들 판잣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밑줄 쳐보세요. 판잣집 같은 경우는 붙어 있어도 나중에 철거할 거죠.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의 수목은 이게 거짓 같습니다. 임시로 심은 묘목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죠? 옮길 거니까, 본식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토지나 건물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는 기계 등은 이건 정착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보죠.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독립된 물건이 건물. 그죠? 자, 이건 얘기하셔야 됩니다.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등기된 건물. 따라서 명인반복. 따라서 명백히 인식. 표찰로 홍길동이라고 나무 집단의 객체로 적어 놓을 수 있죠. 이것도 독립된 걸로 봐요. 근데 토지의 부족 종속적 전물은 교량, 터널, 담장, 국어에다 동그라미. 국어는 작은 또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국어는 소규모 수로부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예요. 그럼 토지에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왔었어요. 국어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비의 별표.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은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했죠. 토지의 일부로 되다 보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나 추수가 끝난 후에 따라서 경작수확물. 경작수확물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했습니까? 해서 수확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띄어버리니까 얘는 우리가 농작물로서의 부동산 일부로 취급되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찾았습니까?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체크 플러스에 픽처라는 자체는 아까 제가 영미법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나오는 것만 갈게. 물건의 부착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발표 쳐보세요. 자, 보세요.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건물이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동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인데 봐봐요. 여러분 저기 벽시계나 이 형광등은 그냥요 물리적으로는 제거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런가요? 근데 벽시계는 그냥입니까? 손상을 주진 않습니까? 동산이고 형광등 손상을 주면 기능적 손상을 줘도 정착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저자가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도 건물의 효용을 제한한다면 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죠. 정착물로 취급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별표. 따라서 관계. 아까 임차인 정착물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정착물이에요. 이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이죠. 임대 정착물 정착물이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제 프린트로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자, 지금 1번 문제 풀었죠? 그럼 묶어보세요. 지금 푸실 게 2번하고 3번하고 4번까지 풀어보세요. 2번, 3번, 4번까지 스타트. 자, 지금 갈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념은 물리, 경제, 사회, 법제도적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칠판 보세요. 제가 야매로 생산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CO 들어갔죠. 따라서 생산 요소, 자산. 그 다음에 자본도 들어가죠. 근데 공장재단은 일단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까 공장재단은 요건 COC 들어갔어요? 일단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이건 중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강업재단 및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민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나와 있죠. 공장재단은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환경에도 COC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환경은 기술적이 들어갑니다. 이렇죠. 그죠? 그래서 책은 잘 쓰셨는데 공간, 자연, 환경, 위치라는 걸 기술적으로 안 넣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 따라서 COC. 그럼 COC 들어가야지 경제적이죠? 공장재단 환경 안 들어갔으니까 의심을 하자. 자, 토지는요, 건설회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죠. 화이팅 하세요. 그죠? 4번 잡아봐. 지금 토지와 정착되어있으나 일로 와보세요.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아까 자연과실, 나무나 다른 생식물은 자, 어때요? 이거는 통째로 그냥 넘겨버리죠. 정착물로 간주 안 한다, 간주를 한다. 간주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간주되지 않는다,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 돼서 물건에 따라서 중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그렇게 이제 풀어보신다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와 같은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 중에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상에 또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갈게요. 잘 보세요. 자, 아까 경제적과 기술적을 계속 바꿔내요. 그죠? 근데 따라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건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시옷이 안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옷 들어간다는 건 아까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며 공장재단은 법률적이고 기술적이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민법은 협의까지지만 광의에도 들어가요. 그죠? 근데 중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광의에만 들어갑니까? 광의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죠? 이 동산은 점유로 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근데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럼 자동차 저당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중부동산을 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동산이면서 부착돼서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짱 박혀 있어야겠죠. 이 거래 시, 자,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되고, 일부가 될 수 있고 다른 부동산이라고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국어는 작은 도랑 같은 거는 토지에 독립된 겁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독립된 게 아닌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건물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가 됩니까? 독립됐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그 다음에 따라서 명인 방법, 구비한 수목도 민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건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이 다른 부동산, 독립된 거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 피처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영미법상 건축 설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부착 방법이 자, 벽시계나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제거할 수는 있습니까? 그냥 벽시계는 아무런 기능적 손상이 없죠. 동산이고 손상을 기능적 손상을 줬으면 형광등은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임차인 정착물은 그냥입니까? 동산입니까? 자, 야매로 갑니다. 따라서 차는 동산, 임차자는 동산이에요. 아시겠죠? 가리수 중에 수목 같은 것도 동산이고요. 판잣집도 동산이에요. 요까지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자연과실 요거는 정착물로 간주해서 중개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한테 해줘요. 그죠? 그래서 지금 프린트에 이 세 문제를 가지고 2번, 3번, 4번까지 봤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렇게 보세요. 틀로. 그죠? 이 틀이 하나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절대 어렵게 더 넓히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60페이지로 가시면 뭐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냐면 6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6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과 동산에 박스 있어요? 찾았어? 그럼 찍어줄게. 법률적 측면에 따라서 공시 방법, 공신력. 자, 둘 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냥입니까? 공시는 합니까? 공시한다는 건 똑같죠. 근데 공시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부동산은 그냥요 등기로 해요. 부동산은 등기로 합니까? 점유로 합니까? 점유로 하죠. 따라서 공신력, 따라서 민법. 자,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지만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는 따라서 선의취득, 공신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인정을 받지 않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민법에 배우십니다. 지금 두 개를 체크해 놓으셨습니까? 이거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61페이지 따라보세요. 국계법. 국토의 개임이 이용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우리 학교론에 나와요. 근데 공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근데 공법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고요. 특히 넘기시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따라서 공시법.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28가지 지목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전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반론, 가수원.
그죠? 그래서 가수원도 가가 되고요. 지목이 대지예요, 대예요? 대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합니다. 하천은 천이라고 하고, 제방은 이제 방파제 같은 거죠. 제라고 하고, 아까 국어는 배웠죠? 국어를 국어라고 하고, 유지는 이제 저수지라고 하지 않고 유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찰용지가 있어요, 종교용지가 있어요. 종교용지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밑에 지목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목에 해당하는 거. 따라보세요. 제방. 위에 제방의 박스를 보시게 되면 제방의 부호가 제라고 돼 있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죠? 저수지는 없어요. 유지가 있고 사찰용지가 있어요. 종교용지가 있어요. 유지와 선화지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이 지적법상이 아니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뜹니다. 가끔 가다가 하죠. 근데 이거는 공시법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가셨습니까? 이렇게 가셔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아예 여기서 해버릴게. 5, 6월 달에 안 하고 여기서 해버리는데 전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가수원이 가고요. 대지예요? 지목이 대예요? 대죠. 대지가 아니죠. 그죠? 여기 알고 계시는 지목은 그냥 대지를 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을 천이라고 하고 제방을 방파제라고 들어보셨죠? 제고 국어는 아까 작은 도랑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로부지. 그 다음에 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가 있고 사찰용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필기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1차 과목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는데 자 갑니다. 지목이 거의 앞글자를 지목을 따요. 그죠? 근데 이제 간평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따라서 공장용지 따라서 장. 자 지금 여러분 봐봐. 이게 지금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1차 과목만 공부하시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법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따라서 공장용지. 지목이 공이에요? 장이에요? 장. 두 번째 글씨가 지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차장천으로 암기하시는데 차장천원인데 우리가 따라서 주차장 따라서 하천 따라서 유원지 그래서 요건 차, 천,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목이 앞자가 안 돼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공장용지가 공입니까? 장입니까? 장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여러분한테 꿀팁을 드리는데 무조건 떠요. 언젠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 지금 지목이 28개의 지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지차장이라는 사람이 1,000원을 꺼가던데 안 갚아요. 자, 다음에 차장 1,000원. 그럼 차장이 얼마를 꺼갔어? 1,000원을 꺼갔죠. 따라하세요. 차장 1,000원. 차가 뭐죠? 주차장.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천이 뭐죠? 하천. 원이 유원지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하려다가 5, 6월달에 넘기려다가 3, 4월달에 그냥 커트려요.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지목에 해당하는 건 따라서 제방. 다른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저수지예요? 유지예요? 사찰용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선화지나 유지 같은 거는 공간정보 구축이 없어요. 체크하셨죠? 28가지 지목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28가지 지목은 공시법 시간에 한 글자 한 글자씩 세거든요. 근데 개론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나오니까 여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학개론에서 나오는 건 밑에 보시면 3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나? 여기서 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중개활동할 때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여기 위주로 우리가 학교에서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계법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구역은 지구구역은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28가지 지목도 어떻습니까? 제방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28가지 지목을 찾는 거니까 가끔 가다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활동에 따른 분류에다 별표 3개 쳤죠?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하죠. 좀 쉬었다가 갈게요.